저는 경찰청장님과 경북경찰청장님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요. 경북청장님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번 수사 발표를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기 한 거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경찰 자존심의 문제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지도 또는 조언을 했다라는 거고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아니다,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청장님이 보시기에, 경찰청장이 보시기에는 이게 임성근 사단장의 지도 또는 조언이라고 보신다고 아까 오전에 답변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 구체적인 그 부분은 저는 언급한 기억은 없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 지도 조언입니까 아니면 지시입니까?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수중 수색을 누가 하라고 한 거냐 이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는데 그게 지도 조언인지 아니면 지시인지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정확한 뉘앙스의 차이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 나와서 자기가 조언 지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경북청에서의 조사 수사 결과 발표에도 보면 이걸 지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청 발표를 경찰청장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도냐 조언 아니면 지시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청장님은? 저는 경북청 수사 결과 발표 그럼 지도 내용을 또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 발표 내용을 저는 그게 경북청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기동대가 출동을 해서 그 집회를 담당을 할 때 경력이 부족해서 영등포소 경비과장이 영등포소 경력을 데리고 나와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영등포 소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영등포 소속 경력들에게 야 후문으로 가라. 그리고 빨간 옷을 입어라. 바둑판식으로 정렬해서 해라. 라고 하면 그게 지시입니까? 지도입니까? 청장님. 제가 볼 땐 그 지시죠. 일사단장이 와서 지시를 하는데 그걸 지도나 조언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번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북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대장이 사단장의 지시를 어길 수 있습니까? 대대장이 사단장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다 사고가 났을 때 사단장이 여러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지도 또는 조언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건 좀 제가 말씀 좀 아니요. 제가 질의할 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 몰랐던 간부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여단장의 지시와 사단장의 지시가 서로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충돌하다가 결국 사단장 지시에 따라서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경찰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만약에 이게 사단장의 지시가 아니라 조언이나 지도였다면 사단장의 업무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죠? 청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이 사단장이? 지금 의원님 설명을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잘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북청장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1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하라고 한 지시에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여단 수송대장 윤모소령의 진술이 있습니다. 혹시 이 윤모소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셨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라고 아주 유력한 증언을 했던 게 포병여대 작전과장의 진술도 있습니다.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 소환 조사했나요? 경북청장님 답변하세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임성근 사단장의 수중 수색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진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경북청의 수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허점투성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조사했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습니까?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 두 분의 진술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수색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이 두 분이고 임성근 사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분이 대지신문 했습니까? 대질신문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경찰에서 받아쓰기 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 진술을 하신 분이잖아요. 언론에 보도까지 됐어, 이분들은. 제가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경북경찰청에서 11개월 동안 67명을 조사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10일 동안 73명을 조사했어요. 단순하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핵심 진술에 대한 진술을 하신 참고인들도 조사를 안 하고 또는 대질 조사를 안 했다라고 하면 경북청의 수사 결과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대질조사의 그 필요성이 의무가 있을 때 하는 부분들이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열흘간 수사한 거는 아니요. 대질이 방금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예. 임성근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안 했다라는 거고 이 두 사람은 수중수색으로 유추할 만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대지신문 대상이 아닙니까? 이번 정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한쪽 이야기만 듣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만 들으니까 받아쓰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본 수사의 기본이 대지신문 아니에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야기하면 양쪽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왜 일방의 이야기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ABC 아니에요? 임성근 사단장은 수중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 반대편에 있는 진술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압수한 아니요, 제가 질문합니다. 네, 네. 그 반대편에서 진술하신 분이 있는데 왜 그분들 진술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지신문을 안 하냐는 질의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이 다이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지신문을 해서 정확하게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강고비 책정 실무단위 국장님이 누구세요? 미디어 정책국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TV조선. 이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닐슨 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내주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손도 안 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내준 데이터 그대로 하는 겁니다. TV조선 22년에 0.316 시청률입니다. 23년에 0.272인데 약 30% 가까운 인상을 해줬습니다. 7억에서 10억으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전체 40억 중에 43억 중에 10억을 올려줬어요. 10억을 TV조선에 뚝 떼어줬어요. 합리적입니까?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광고주하고 매체사 협상을 통해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계속 이야기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문화부 정부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방송정에 방송 매체에 준 정부 광고비입니다. 43억 중에 10억을 뚝 떼어줬어요. 기분 시원하게 TV조선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SBS 한번 봅시다. 전체 1등을 했어요. 0.850으로 언론재단이 준 데이터 중에 시청률 1등을 해서 0.850. 그런데 광고가 22년에는 12억이었던 거를 23년에는 5,800만 원으로 거의 60%를 날려버렸어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 아니에요. 시청률 1등입니다. 이거가. 그거는 합리적이 아니죠. 제가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시청률을 빼고. 의원님 제가 하는 거는 잠깐만요. 정부 광고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도를 충분히 운영합니다. 안정적이고 네. 유연하게 부드럽게 토론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JTBC 7억
5,1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무려 90% 삭감을 합니다. JTBC는. JTBC, TV조선하고 JTBC 시청률이요. TV조선 0.272, JTBC 0.408 더블 속고합니다. 시청률은 JTBC가 더블 속고한데 TV조선은 30% 인상해주고 JTBC는 90% 삭감을 합니다. 합리적입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합리적인지 아닌지.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계속 자 홍보 매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부 장관은 홍보 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 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네. 홍보 매체 선정 과정에서 제6조 아무리 정부 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단서가 있죠.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이죠. 그죠? 네. 아까 김효재 원장께서 정부가 다 다른 기관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언론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잘못된 답변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 경우 네.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자료 만들어 본 적 없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좀 아까 장관께서도 대충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JTBC나 SBS나 MBC는 아예 빵원이고요. 예? 이런 현상들이 오로지 TV조선 하나를 몰아주기 위해서 TBC가 희생하고 SBS가 희생하고 MBC가 희생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누가 판단할 거야 그러면? 장관도 판단 못해. 미디어정책국장도 판단 못해. 과장한테 아닙니다. 그 예산 자체를 미디어정책국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 계획을 잡았냐고요. 누가 광고 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장관 보고 책임지라 할까요? 박정화 간사께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서 저도 부드럽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장관님. 네네. 아까 우리 신동욱 의원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시청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0.7이 나오는 채널에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0.27 나오는 채널에 광고를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이라면 시청률이 더 나오는 쪽에 당연히 광고를 하죠. 그죠? 네네. 자, 0.7이 나오는 광고주 매체와 0.27 나오는 그 매체에 정부 광고를 줘야 되는데 문화부는 0.7이 나오는데 안 주고 0.27 나오는데 줬어요. 네.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부가요? 예. 문화부의 정부 광고가 뭐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화부가 23년에 네네. 정부 광고 집행액이 총 43억입니다. 네네. 그런데 MBC가 21년부터 23년까지 연도별 주요 방송 시청률 수도권에 0.723이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TV조선이 0.272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문화부는 43억 중에 무려 10억을 네. MBC에 줍니다. TV조선에 줍니다. 네네.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마 뭐 시청률 아니 제가 지금 받은 데이터 문화부로 받은 네네.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아니 의심 안 합니다. 강제하지 네. 마시고 네네네. 편견 가지지 마시고 네. 시청률이 좋은데 당연히 주는 게 저 광고의 효과는 더 있는 거죠. 그러면 문화부 정부 광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부분 장관님이 지시한 적 없죠?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명확하게 제시한 적은 없는데 누가 TV조선에 43억 중에 문화부 광고 43억 중에 10억을 배정했는지 정확하게 그 현황과 자료 네. 드립니다.
근데 의원님 두 제가 번째요.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개 이 프로그램 따라가기 때문에요. 예. 이런 거보다는 아마 TV조선이 더 갔다면 트로트 때문에 그럴 겁니다. 두 번째요. 네네. TV조선 트로트를 갖다가 청년 정책 공모전을 트로트 프로그램에다가 광고를 붙이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청률이 높아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마 TV조선의 관계- 별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TV조선의 관계에 지금 장관님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트로트 때문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첨단 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대한민국 청년 정책 공모전,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이런 광고를 갖다가 문화부가 43억 중에 무려 10억을 TV조선에 줬다는 겁니다. 잘못된 광고 집행이죠. 이게 지금 문화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MBC 하나도 안 줬습니다. 하나도 안 줬다고요? 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0.27위밖에 네. 안 되는 TV조선에는 10억을 쏟아 밀어줬는데 네. MBC 0.723 나오는 MBC한테는 광고를 하나도 안 줬어요, 작년에. 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다 아니다. 뭐 정상이다 아니다를 이 떠나서 정상이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장관님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네,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비정상이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봐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또 우리 신동욱 의원님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했는데 SBS는 12억 주다가 5억밖에 안 줘요. SBS는. MBC는 9억 8천 주다가 빵원 줬어요. TV조선이 뭐라고? 7억 2천 하다가 10억을 한꺼번에 밀어줍니까? 7억 주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김효재 원장님. 정향미 저작권 국장님. 네, 서서 대답해 주세요. 저작권법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4조 2 아시죠? 내용이 뭐죠?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시간 다 끌 거예요? 네,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핵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그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가 핵심이잖아요. 24조 2항은. 네. KTV 사장 원장님. 네. 마이크 들어주세요. KTV 공무원들이죠? 네, 맞습니다. 국가기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TV의 그 저작물들은 국민들이 KTV 허가 맞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공공 저작물이긴 하지만 저작권 뉴스와 비평에 사용되면 사용할 수 있죠? 사용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용할 수 있죠. 네. 자, KTV가 수십만 개의 유튜브를 모니터하는 모니터단이 있나요? 모니터단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데 네. 자료 영상 사용했던 유튜브 47개 삭제 요청했죠,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9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38건, 맞죠? 근데 그게 맞죠? 저작권 위반 맞나 안 맞나? 때문에 그 이야기만 저희가 해주세요. 삭제 요청을 한 것이고 요청해서 삭제 요청했고 삭제했죠?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삭제했죠? 삭제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그러니까요. 코리아에서 한 삭제 것도 요청을 있고, 했으니까 삭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진 어떻게 삭제한 48개를 추출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48개를 추출했냐고요? 모니터링 했냐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작권 위반 사례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단순 자료
사용이었죠?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자, 심각한 오케이. 저작권 자. 위반 사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대통령 부인 거 38건, 대통령 거 9건,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는 9개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 게 38개예요. 균형에 문제가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저작권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9대 38인데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저작권 위반 사례가 그 건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단순 그렇게 됐다고 자료 생각합니다. 사용이에요. 단순 자료 사용.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단순 사용 자료 사용인데 그거를 국민이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KTV가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하고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 칩시다. 대통령 거를 훨씬 더 많이 삭제를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부인 거를 훨씬 더 많이 삭제 요청을 해요? 그것은 영부인과 관련된 영상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셔야 그런 되겠습니다. 기준이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용이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모니터한다면서요. 간헐적으로 모니터한다면서요. 그게 비확률적 표본 표집이든 확률적 표본 표집이든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KTV가 한 거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딴 거 없잖아요. 두 번째, 고소하셨죠? 고소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형사 고발했습니다. 자, 주작권 국장님 24조 2항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원칙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법만. 법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맞죠? 네,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아, 그 단서 밑에 조항. 보시면 네. 자, 단서 조항 제가 이야기할게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간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맞죠?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나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좋아. 사생활 또는 오케이. 됐습니다. 네. KTV 원장님, 네. 국가안전과 관련해 문제 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작권 아니죠?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죠? 네. 뉴스와 비평의 문제죠? 뉴스와 비평 문제 아니에요. 맞죠? 뉴스와 비평의 문제긴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 그냥 뉴스와 비평이에요. 그냥 무슨 하지만이에요. 제가 얘기 드리는 그리고 것은 고소, 저작권 위반 고소한 가보시라, 고소. 관련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연히 저작권법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데 고소를 해요? 당군 이래 처음이에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어떤 정부가 KTV 자료화면 썼다고 고소를 해요? 처음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왔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변호인 누구예요? 고소했던 변호인, 고소장 썼던 변호인 누구예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직까지 파악 네. 못하셨어요? 있습니다. 네. 국회 나오시면서 최지우 누구예요? 변호사 최지우. 고소장에는요, 전 원장 하종대 담당 변호사 최지우 누구예요? 전 행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죠? 네. 그리고 현재 김건희 변호인이죠? 몰라요? 그거와는 별개로 김건희 변호인지 몰라요, 알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정부 보고 안 해주나 봐요. 밑에서 오늘 나왔던 최지우의 문자 있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라고 JTBC에 항의하는 김건희의 변호인입니다. 자, 김건희와 관련돼서 1분만 주시겠습니까? 김건희와 관련돼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해, 그리고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직전에 고소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헤이! 변호사 잠깐 있어 보세요. 변호인을 선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함부로 톡톡
버릇없지. 예, 양문수 자, 계속 갑니다. 잠시만요. 예, 양문수 의원 계속 질의. 이 문제 KTV가 김건희 TV, 김스 TV입니까? 아니에요, 기회요. KTV가 많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닌데 왜 KTV가 김스 TV처럼 김건희 신기 경호하는데 삭제 요청하고 고소하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보세요. 사안입니다. 저작권 위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허락 안 받아도 된다고. 저작권 법 24조 2항에 왜 이런 짓을 하면서 국가를 욕먹이고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문화부가 정말 생각까지 만들어서 주요 업무 계획 첫 번째 장이 뭐예요? KTV죠? KTV 맞죠? 네. KTV 내용 뭐예요? 수요자 중심 정책 정보 제공이죠. 네. 여러분 있었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이래놓고 자료화면 사용했다고 삭제 요청을 해요. 고소해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된 것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삭제하고 없애요. 고소해요. 그리고 김건희 변호사가 KTV를 대신해서 고소를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양문수 의원님, 예, 의원님, 부족한 네. 부분은 예,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실화위원회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0월 황인수 국장이 저희 마스크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도에 난 범위 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부적절한 정도인지 아닌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진도산 간첩단 사건 고문으로 조작 의심 것 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난 1980년 중앙정보부는 전남 진도 어부 등을 간첩으로 몰아갔고 결국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18년 수감됐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가혹한 물고문과 폭행 사실을 밝혀냈고 2009년 재심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황 국장은 간첩 조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작은 아니거든요. 내용의 조작은 예를 들면 그게 간첩이 아니다. 아닌 걸 했다 하면 그 내용의 조작인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제 다 무죄가 거부되다가 소송장 없이 장기간 구성하고 흥명을 가했다. 다들 절차적인 과정. 예, 50일간의 강제 구금, 물고문, 폭력 행사가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일기에서 위원장 아니세요? 일기에서 그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일기에서 진실 규명 났고 다시 재심 사건으로 가서 그 50여일간의 형사 절차상에 고문 등 그 문제가 있어서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역시도 간첩인데 형식상의 문제로 무죄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고문이 있었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수사 결과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인수 국장 발언을 좀 더 볼까요? 지금 PPT 내용 보시면요. 고문으로 조작 재심 끝에 무죄 이렇게 되잖아요. 조작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과거 절차상의 하자다. 그래서 이제가 무죄가 되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간첩은 하는 건 맞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진실 규명 희생 사건이고 재심 결과 무죄 결정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그러면 무죄 판단됩니다.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직접 고용하신 조사 1국장이 간첩을 한 거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다 인사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맥락에서 말이 됐는지 오늘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살펴봐서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해임하시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해임 사유와 관련돼서 얘기하기는 아니 진실조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국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건에 대해서 일개 공무원이 국가관이 추천하지 못한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늘어놓으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람이 해고의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장님 국가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사법부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서와 또 발언의 그 내용 구체성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걸 몰랐단 말씀이시죠? 오늘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조사일국장의 직원을 상대로 한 그 다음 발언 한번 보시죠. 왜 응시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간첩을 한 게 맞는데 2007년에 간첩한 거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진실화해위원회 오고 싶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뭐 이런저런 사정을 못 왔고 그래서 일국장을 뽑는다고 해서 이번에 응시를 해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황인수 국장은 중앙정보부가 저질렀던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였던 국정원의 사람이 그 당시엔 중앙정보부였죠. 이제 일로 파견 나와서 자기 친 조직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려고 사실상 진화위를 깨려고 온 사람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맥락을 더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면접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이 어렵나요? 면접 때 이런 상황을 아셨으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조사국 상대로 했을 때 황 국장이 실토를 합니다. 제가 입사 지원 응시원서에도 썼고 다음 면접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진도 간첩단 사건은 고문 조작으로 재심 끝에 무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입사 지원 응시에 2007년에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인권유린 사건임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2009년에 무죄가 된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사실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응시했다는 얘기를 이 응시 지원서에 썼다고 하는데 이걸 못 들으셨다고요? 저는 그런 그 응시 지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자, 또 위원장님 응시 지원서를 공개하시겠습니까? 응시 지원서를 제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결과로 판단할 위원장님, 뿐이지. 네. 면접 볼 때도 했던 이야기라고 증언했으니까요. 면접 내용하고 응시 지원서를 의원실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면접 심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접 심사 결과하고 응시 지원서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본인이 간첩이 아닌 건을 간첩인 거는 간첩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왔다고 직원들 상대로 강연에서 공언했잖아요. 그럼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구두상으로 했을 뿐이지 지원서나 서류 전형에 있지 않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응시 지원서에 썼었고라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입사 지원 응시 원서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조사일국장이 공개적인 일국 직원들 70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입사 지원 응시원서에 썼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구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잘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김강동 위원장님, 네. 지금 김성애 위원님 그 질의 과정에서 서류에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구두로 온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확인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그 김성애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구두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했냐라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서류상으로 그런 내용을 적혀 있다 혹은 제출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김성애 의원님의 자료 요구에 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네, 확인해 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양분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청장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장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의견은 없으십니까? 심의위원회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희 그동안에 수사한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법리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직접 본인 직권으로 신청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직권 상정은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적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크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결정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하셨습니까?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당연히. 수사심의위원회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겠죠? 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 결과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심의 결과서 당연히 보셨겠죠? 네. 뒤에 붙어 있던가요? 이견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안 붙어 있습니까? 예. 이견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예. 월권이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죠. 사안에 따라 네, 다르겠죠.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근 사단장 수사 발표를 보면은 월권 행위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위법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월권은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마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결과 그 발표 내용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월권은 그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월권 행위가 다른데 네. 그렇다면 월권 행위라고 그렇다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위법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경북경찰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월권 행위는 위법입니까? 월권 행위는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6월 10일 탄원서를 제출했죠. 알고 계시죠? 네. 이번 경찰의 발표가 탄원서 의견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다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네.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은 아니다. 현장 방문과 수색 방식에 대한 지시는 의견이었을 뿐 부하 직원의 해석 문제다라고 의견서를 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의 판단도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은 아니다. 수색 관련 각종 지시, 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수사 결과 나온 대로 말씀드립니다. 군사법원법이 왜 개정됐는지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 의문사 사건이 있었고 성범죄 사건도 있었는데 이제 지휘부 책임을 인정 안 하고 부실 수사 책임자 처벌 안 해서 지난 2021년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수사권을 지금 우리 경북경찰청 같은 분께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오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현장 통제해야 되는 대대장은 사단장 있는 곳으로 가서 외적 자세 확인하라고 시키고 티셔츠 잘 보이게 말하고 도로 정찰하는 장병들을 보면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합참과 이작사의 단편 명령에 담긴 사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문구는 해병대 1사단에서 누락되었어요. 붙어 있습니다. 임 사단장이 말해 소방과 논의한 수색 장소는 휴지 조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청장님, 경북경찰청장님,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알고 계시죠? 예. 상명하복이죠. 그렇습니다. 경찰에도 어느 정도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죠.
그렇다고 볼 수 그렇죠. 군대는 애초에 일반적인 사회랑 좀 많이 다릅니다. 지휘체계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상명하복이 기본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말 한마디, 상명하복, 위계질서 철저한 군대에서 의견과 조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번 수해복구 작전에서는 작전 통제권 자체가 작전 통제권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요. 저도 최전방에서 지피장 복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나 분단장이 오셔가지고 저 앞에 시야가 안 나온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지시입니까? 조언입니까? 아니면 지도 편들입니까? 사단장급의 말 한마디는 그 하나하나가 다 지시사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군대의 문화고 군대의 계급 상명하복의 문화예요. 사고 이틀 전에 소방청이랑 협의해서 수변만 수색하기로 했고 사고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소방청은 수변 수색은 중지하고 도로로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일에도 사고 지역에 보트랑 드론이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수변 수색을 중지하고 도로에 있던 병사들을 밑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했습니다.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안전 대책을 확보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위험한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가슴 장화라고 해서 그거를 수중 수색을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장이 저 앞이 좀 안 보이네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것을 치워라라는 지시가 함축되어 있는 걸로 군대 문화, 상명하복의 문화는 특수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7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지시와 행위가 없었다면 해병대원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방과 논의한 대로 수변 유관 수색을 진행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위험한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군사법원 개정 이전처럼 그전처럼 명령을 내린 또는 지시를 한 그런 책임 있는 사람만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 말씀대로 부하 직원들이 위험한 지시를 했다면 임성근 사단장 탄원서에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 여기에서의 위험한 지시, 이 상관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서의 상관은 누구예요? 안전하게 수색하라고 했던 합참입니까? 이작사입니까? 아니면 대피해라 수중은 본인이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소방입니까? 아니면 임성근 사단장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장님, 만약 파견 나간 부하 직원이 청장님 지시를 위해서 위험한 곳에 갔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책임지실 겁니까? 안 지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모경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에 아니 본인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진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청원에 대한 조사 절차는 아예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진술을 듣거나 아까 읽어주셨죠? 거기에 누가 증인 신청하라는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거 법에도 맞지 않는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무용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아예 응할 필요도 없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청원에는 불수리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의 불수리 사유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는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죠. 왜냐하면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다 청원받아서 하면 그 청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재판 절차나 수사 절차는 사법작용의 일환으로서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원한 내용 보니까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증인 신청 관련해서 지금 순직 해병에 대한 사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특검법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저번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까지 다 해가지고 그 증인들 다 불러서 지금 증인들 망신 주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똑같은 이슈로 이 똑같은 증인들을 불러서 또 한다고요? 이게 우리 법사위의 어떤 일반적인 법률 검토의 수준이 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좀 더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에 해보해 주십시오. 자, 잘 들었고요. 자꾸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 해설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65조 1항 위원회, 소위원회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원안은 자동으로 지금 법사위에 회부돼 있고 대체 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요. 근데 상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상정하는 조건이 안 맞다든가 이게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상정돼. 그러면서 이 안건 자체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절차에 따라서 본인도 토론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토론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왜 발언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마이크 좀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원시! 무장! 무효! 마이크 넣어요 빨리! 웃음이 나와요? 비웃는 거야? 의장 정책률을 바꾸죠. 정책률을 의장 바꿔. 정책률 의장으로 바꿔. 정책률 의장 해라. 정책률 의장 하는 게 낫겠다. 무엇보다. 해가 해라. 네? 왜 그래요? 그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의원이 질의할 때 답변할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회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틀릴 때는 제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 네. 앞으로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유의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 겁니까? 안 끼어들 겁니까? 예,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뭘 유의합니까? 있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로 기본소득당의 영여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여서 집중호우 피해처럼 좀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안 묻고 넘어갈 수 없어서 윤희근 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청의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변호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뭐를 하라고요? 변호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 있으신가요? 변호를요? 네. 없으시겠죠. 네네. 그런데 이 경북경찰청이 1년 가까이 만에 내놓은 이 수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국민들께서 지탄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경찰로서 공직에 몸담고 경찰청장까지 지내고 계신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국민들의 그런 지탄에 대해서 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으로 신뢰한다. 네네, 저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과 다르다고 그래서 수사를 그 이유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사의 네.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데요. 사실 경찰의 수장으로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인데 뭐 뻔히 예상되는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경북청 보도자료를 보면 7여단장에 대해서는 포 11대장의 수중수색 5인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확하고 세심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칸에 내부 논의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이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정무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굳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적용을 합니다. 비록 작전 통제권이 없다 해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라고 뻔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7월 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 행사가 최상병 사망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두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수사 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렇게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목조목 달아놓은 변론의 논지도 형편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수중수색을 의미하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을 그냥 단순하게 읊어버린 것이 됐고요.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그냥 옷만 바꿔 입으라는 지시인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의 매서운 현장 지도 질책은 대대장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그런 단순한 질책이 됐어요. 저는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 같은 이런 사단장의 발언은 같은 카톡방에 있었던 여단장 이하의 부하들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위험하면 입수를 거부했어야 됐다라고 했던 7월 26일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위법한 외압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도 당하고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20대 청년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가 그것이 위험했으면 거부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경찰은 변호인이 되어서 그 논리를 똑같이 수사 결과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만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볼 수 없을 만큼 명명백백하게 무죄라고 확신하십니까? 저 개인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네네, 저는 그 경북청 수사팀의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네, 그런 의미 없는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추후 특검 등을 통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퇴임하고 나신 이후니까 상관이 없나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물으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 수장으로서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겠죠. 아무리 임성근 변호를 작심했다고 해도 이런 논리를 형편없이 1년 동안 조각을 하면서 불기소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경북청이 아무리 위법적으로 이첩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무단으로 넘겨줬다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군운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에서 어떤 이런 노골적인 일은 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 경찰의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는 이 보도자료를 수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특검이 필요한 수많은 이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에 경찰이 장작 하나를 더 얹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민 장관님께 사실은 재난안전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방이랑 대책 관련돼서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지방재정 관련된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